그 술 많이 먹는 러시아 자료 있습니까? 러시아요? 네. 아니 이게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선진국 자료 갖고 오는데 우리 실정하고 맞아야지요. 저는 그 자료는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러시아도 규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규제 있습니다. 네, 최욱 씨는 공원에서 술을 자주 먹는 편이잖아요. 저는 일절 먹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그 공공장소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걸 두고 서울시도 이제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토론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론에 함께 또 도움 말씀 주실 분도 좀 모셔놨거든요. 서울시 건강증진과의 김은철 주무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음주폐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온라인에서 토론도 하고 있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또 시민 대토론이 펼쳐질 겁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막 멱살도 잡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당황하지 마시라는 걸 미리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재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합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콘텐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기대가 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치매기 전부당 전민기입니다. 전국 양계농가 전국에 있는 8만 5천여 개 치킨집 사장님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음주를 찬성하는 입장인가 보네요. 그렇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저분은 입을 떼면 요새 논란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만나게 됐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존경하는 야구선수 놀란 라이언, 입만 열면 논란인 남자, 핫하죠 요즘에? 김태진입니다. 야, 그 논란을 또 준비해 왔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결국에는 자기소개를 대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길래 이건 해야지. 오늘은 내가 이겼다. 바로 시작합니다. 견제가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방송인들 두 분 보시니까요. 이게 그 서울 시민들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자괴감 느낄까봐. 서울 시민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예요. 예. 경기도. 네.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나오신 거죠? 자, 그러면 길게 갈 거 없이 그냥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 그 주무관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배경이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12월 29일 날 그 음주폐 예방과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 증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주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이번 토론을 좀 네. 기획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주구역을 그러면 설정하는 권한은 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습니까? 시장도 가지고 있고 구청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역의 성격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구역 설정하면 거기서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과태료 내고? 네, 과태료 성격이 맞고 네. 1차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계도를 좀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가 사실 목적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관대한 문화를 좀 변경을 하고자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공구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금주를 하지 않으면 이 문화들이 조금 더 확산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음주 폐해를 좀 막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은 네. 금주 쪽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금주? 예, 금주 쪽이. 그래서 오늘 전민기가 여러모로 불리한 이슈에 있나요? 조금 욕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고 아니 보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달에 엠브레인이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데이터 갖고 왔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한강을 과연 이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냐. 이게 전국적으로 모집한 거기 때문에 한강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강에 국한된 건 아니고 공공장소.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 거. 그럼 한 발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최악이네. 제한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 이 부분에 방점을 짚고 싶어요. 과연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성. 네, 실효성이 왜냐하면 없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제 10시에 뭐 단란주점 문 닫아라 했는데 주점만 닫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오히려 음지화 시킨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공장소 그 넓은데 누가 단속할 거예요? 하실 겁니까 공무원님? 사실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인정하네. 예, 그거는 뭐 마찬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화를 좀 개선하자,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자 이 취지라서 캠페인성.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우리가 음주를 하지 말자 그 의도가 큽니다. 그렇다면 아예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먹는 분위기를 바꿔줘야지. 아니 뭐 치킨 먹다가 치킨 목뼈가 목에 걸려서 죽으면 치킨 못 먹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극단적 비유입니다. 예, 예. 전민기 조금 무리하네요. 네, 잠깐 좀 무리했던 것 쉬시고. 같습니다. 근데 또 지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쉽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공공장소 음주 금지가 사실은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뭐 방역 당국이라든지 어떤 서울시의 명령에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고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역 긴장감이 굉장히 느슨해진 상태거든요. 이 방역 긴장감을 조금 더 조이자. 아니 이거 방역으로 왜 가는 아니 거예요? 잠깐 근데 하나 뭘까요? 네. 공공장소에서 이제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네. 방역의 관점이에요. 말씀을 아니면 드릴게요. 술 관련한 그 폐에 대한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네. 가지 이유가 다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음주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쉽게 술을 구매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음주에 굉장히 관대한 문화고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아주 자유롭게 음주가 가능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본인만 해도 술 주사가 아주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좀 개됩니다. 좋아. 자, 그런 거 설득력 있어. 음주를 했을 때 많이들 뭐 절주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뭐 많이 취합니다. 취하게 되면은 이 알코올이란 게 우리 몸의 어떤 운동 능력 그리고 또 반사신경 같은 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방역 얘기 제가 먼저 꺼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대표적 원인이 저는 음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특히나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요. 이제 비말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네.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음식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합니다. 밥 먹을 때만 빼요. 네. 근데 술을 마실 때는 주구장창 안주를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음주를 한단 말이죠. 훨씬 더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여러 명이 마실 때 뭐 2m 거리 두고 마십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거리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밀접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먹을 때 또 귓속말 게임 이런 거 그렇죠. 들어가면 비말도. 귓속말 게임 뭐 네. 2번 왕게임 2번 7번 키스 그렇지. 그러면 감염이에요. 긴밀한 접촉 네. 이런 게 감염의 위험성을 상당히 높여준다라고 말을 하고요. 네. QR코드 찍고 한강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야외에서 감염이 되면 누군지 모른다. 감염 경로 추적이 안 됩니다.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반대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그러면 이건 좀 아니 이제 완화되는- 음주 폐해도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처럼의 어떤 과한 단속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절주의 문화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 술집 같은 거 이제 다 문 닫아야겠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좀 안 좋은 뭐 비유 안 좋은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고 예전에 8년 전에 우리나라가 실내 흡연 금지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흡연자들을 모두 다 무시하는 거냐. 하지만 지금 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잘한 정책입니까? 비흡연자 또한 좋아하고 흡연자들 또한 3, 4 모여서 야외에서 자기 건강 지키고 환경 지키면서 담배 피고 건강 지키면서 담배 피워요. 건강을 남의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래요. 네. 죄송한데 네네네. 뭐 시간 제한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혼자 아니, 하길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밤샘 토론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할 얘기 저는 다 했어요. 끝났어요. 피해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치킨이라든지 술을 어디서 구매하겠어요? 보통 한강이라든지 공공장소 주변에 편의점에서 하겠죠. 네. 거기서 QR코드를 받으면 되죠. 오히려 여기서 못 먹게 하면은 이상한 데로 들어갑니다. 뭐 모텔이든지 아니면은 으슥한 데 가서 먹느니 저는 공원 같은 데서 먹는 게 낫다는 이거는 거죠.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 세계 추세까지 갑니까? 예를 확인해 몇 개 봤습니까? 들어드릴게요. 네네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네. 세 글자로 이제 선진국들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류 개봉 금지법이란 게 있어요.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걸 어기면은 $1,000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술을 개봉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그래. 호주 같은 경우도 음주 금지 구역, 음주 제한, 금지 구역의 제한 행위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음주 난동을 부렸을 때 초범은 51만 원의 우리 돈으로 벌금, 상습범은 96만 원의 벌금. 어마어마한 벌금인 거거든요. 네. 그 술 많이 먹는 러시아 자료 있습니까? 러시아요. 네. 아니 이게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선진국 자료 갖고 오는데 우리 실정하고 맞아야지요. 저는 그 자료는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러시아도 규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규제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규제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러시아도 규제가 있습니다. 여봐요. 모르는 얘기 하지 마요. 아닙니다. 그 러시아는 확실히 있는데 제가 지금 요거 자료를 놔두고 와가지고 다시 없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술 전체적으로 줄이는 건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이제 이슈는 공공 장소, 특히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거기서 막 계속 술 먹고 있는 그게 좀 안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집이라는 건 누구나 이제 술을 먹기 위한 공간이고 공공 장소는 그 목적성이 다양한데 거기에서 술 먹는 사람들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요게 이제 그 핵심 요체인 것 같은데. 자, 전민기 씨. 자, 이제 피해 사례도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98.4%가 일단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피해를 봤다. 자, 91%가 술 취한 사람의 토사물로 불쾌감을 느꼈다. 84.9%가 위협감. 그리고 84.7%가 노숙광경에 따른 불쾌감. 불쾌. 압취가 82.7%. 냄새나. 소음이 82.2%. 시끄러워. 자, 이 정도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관리가 가능해? 이 정도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죠? 아니, 저는 한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 먹다가 뭐 토사물을 본 경험도 없고요. 누가 뭐 저한테 네가 취해가지고 네가 마시 가서 못 볼 거야. 말씀드리는 순간 러시아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2011년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이제 러시아 대통령께서 까먹은 게 아니라 처음 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싱가포르처럼 이제 밤 8시부터 11시까지 제한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음주도 또 제한을 했습니다. 저녁에서? 네네. 그 길에서 음주하는 걸 안 된다. 아예 안 되는구나. 러시아는 오히려 엄격하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뭐 그럼 집에 가서 마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강은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우면 돗자리만 옮기면 돼요. 원터치 텐트 절로 가져가면 돼. 집에서 먹어. 집안에서 막 그 아시죠? 층간 소음이라든지 집에서 떠들다가는 더 큰 싸움 될 수 있고요. 더 큰 싸움으로. 자, 이럴 바에는 공공구역에다 음주구역을 아예 지정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주무관이? 그래서 먹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먹고 싫은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차 마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흡연구역처럼. 그렇죠. 이거 하나의 또 아이디어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무관님? 그 전문가들 이제 자문 의견을 여쭤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약간 이제 절충을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은 좀 술을 마시고 어떤 지역은 좀 규제를 좀 풀어주자, 좀 강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변을 전체 다로 지정을 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는 이제 술을 드셔도 된다. 그러니까 술 먹는 구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뾰족한 자갈이 많은 곳이 딱 해놓는다든지 전갈 200마리 그러면 어떻게 술을 먹어 거기서 먹지 말라고. 근데 약간 이게 뭐 계속 말하면은 뭐 끝이 없는 정말 발전이 없는 논쟁인 것 같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공공 장소잖아요. 지금 키워드가 공공 장소란 게 뭡니까? 학교, 뭐 공원, 놀이터, 지하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강 또한 공공장소의 범주로 보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저는. 현장 가보시면은 이거 투척할까봐 맥주병을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소주 같은 거 제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페트병 2% 써 있는 거에다 소주를 다 막아요. 눈 가리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사고가 더 위험해질 수 있죠. 사실 뭐 그런 속된 말로 그런 얍삽이를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시민 의식이 발현이 돼야죠. 시민 의식. 워낙 이제 술 먹자는 쪽, 금지하는 걸 반대하는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돕자면 예를 들어 저녁에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잠깐 편의점에서 뭐 맥주 한 병씩 나눠 마시면서 강변 풍경을 좀 바라보고 이런 낭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독한 술들 있잖아요. 양주나 아니면 뭐 소주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못 먹게 하되 맥주 정도는 봐주자. 주종으로. 왜냐면 이제 결국 술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 건 이제 많이 취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요거 맥주 페트병에 보드카 넣어갖고 오죠. 그렇죠. 요거 잠깐만 팩트 체크 하나만 좀 하고 네네네. 가겠습니다. 지하철 내 흡연, 음주, 노상 방뇨 등의 행위는요. 철도 안전법 제 47조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요건 정확하게. 음주 자체가 범법이라는 자체가. 거죠. 정영기 씨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고요. 근데 맞는 비유일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명 도지사가 계곡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속된 말로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죄송한데 서울시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서울시 예. 팟캐스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 강력 조치 후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처음부터 어떤 요것까지만 되자 이러면 오히려 더 지지부진해질 것 같아서 선 강력 조치를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예. 아니 그 실제로 그러면은 이 음주를 통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는 뭐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그 이제 주치자분들이 이제 강력 범죄가 그 높다. 범죄 관련한 데이터가 예. 있습니까? 예, 그 일단 대검찰청에서 나왔는 걸 보면은 네네 좋습니다. 이 자료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강력 범죄의 27.5%가 주치자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가까이 36.8%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이른다 이거죠. 이거 막아야겠네. 주치자가 범죄를 아니, 또 그러면 일으키네. 술 먹는 거를 금지시켜야지. 그게 공공장소에서 먹었다고 그게 범죄로 발현되는 그 비율이 더 크다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입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주치자라고 예, 하셨어요.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집에서 같아요. 또 마셨어? 그 작년 그 이제 2020년 한 6월경에 이제 구로구인데요. 네. 그 어린이가 놀이터에 놀고 있었는데 네. 한 50대 아저씨께서 그냥 이 아이가 시끄럽다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만취 상태, 만취야. 상태여가지고 또 취해가지고 네. 공원에 나가서 바람 쐬서 네. 거기서 사람 때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럼 구속시키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너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적어대니까 그래요. 메이브스띠 어디서 한번 주소 들었나 보다. 예, 아까 봤어요 인터넷에서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토론거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공원이나든지 공공장소 주변에 치킨집이나 피자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신경 많이 쓰네. 그럴 수밖에 네네. 없죠.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어떤 비중들을 볼게요. 여의도 네.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의 79.5%가 치킨을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 치킨 가게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권을 살리는군요. 금주시키면 치킨 배달 뚝 떨어지게 밥줄 끊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주구역이 자꾸 생기면 풍선 효과라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빠지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공공 장소에만 금지하는 거지 술집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거든요. 아니 이거 이제 하지 배달업체니까. 않기 때문에 배달업체. 배달업체니까 이제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자꾸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배달업체. 일단 공공 장소에서 음주는 좀 금지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니 이제 자영업자 지금 죽어나는데. 근데 이분들이 배달 그래서 배달. 다른데 술 없이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콜라랑 먹어라 콜라랑. 그것도 콜라랑. 그렇고 이분들이 전체 자영업자를 대표하기엔 너무 표본이 한정돼 있는 것 같고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수준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 하나를 다 걱정하게 되면 발전적인 정책이 나오기조차 힘든 상황이 아닐까. 네. 이거는 그냥 묻고 가네. 이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공격이 좋았나 봐. 다들 꼼짝 말하네. 이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꼼짝 말하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방향성은 금주 쪽으로 지금 가닥은 잡히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그런 방향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 그러니까 정답을 설정을 해두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일단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네. 일단은 상위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든가 공감대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래요? 예. 우리 공무원분이 판단하실 때 오늘 이 두 분의 토론은 어땠습니까? 어느 쪽이 그래도 좀 기웁니까? 두 분 다 의견이 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죄송한데 의견이라서 저희가 누군지는 아세요, 근데?
시민으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들어주고 싶어도 이름을 몰라요. 저는 김태진, 이 친구는 전민기. 그럼 오늘 뭐 토론으로 이렇게 남겨둘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정답을 우리가 건방지게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 네네네. 어떻게 혹시 두 분 오늘 못다한 말씀 없으시죠? 뭐 전민기 씨랑 저랑 뭐 친구다 보니까 방송 오기 전에 몇 마디 나눠봤는데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각종 지자체 여러분들, 최욱 정영진은 비쌉니다. 김태진, 전민기도 떠오르는 듀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 말아요 서울이잖아요. 네. 정책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 많아요 서울로 걱정 많아요. 여러분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귀를 쫙 열고 이런 거 하나 싼 값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원하신다면 서울시로 이사 오겠습니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서울로 국한 짓지 말고 걱정 말아요 광명 여러 가지 쭉 많아. 예, 열어라. 걱정 열어라. 말아요 거제 뭐 다 좋습니다. 열어라, 어디든지 열어라. 갈게요. 그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다 이거죠? 아이고.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진 시민님 그리고 전민기 시민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네. 서울시 건강증진과의 김은철 주무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닷컴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직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you.